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위한 역사 산책, 세상을 논하다 강좌를 맡게 될 이영철 선생입니다. 오늘은 예송 논쟁이란 주제를 가지고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예송 논쟁은 붕당 정치 기간 중 두 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기해 예송과 갑인 예송, 이렇게 두 차례 예송 논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붕당 원리가 유지가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붕당 원리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경신왕국 이후에 붕당 원리가 변질, 붕괴되면서 노론 중심의, 여기 보니까 노론들이 많이 나타나죠. 노론 중심의 일당 전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도 정치기 와서는 아예 특정 가문이 조선 정치를 주도하면서 붕당 원리가 완전히 이제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예송 논쟁은 붕당 원리가 유지되는 그런 시기에 두 차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붕당 정치 쪽을 공부하면 앞쪽에서 이제 간지가 많이 나타나죠. 간지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기해 예송, 갑인 예송.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이제 1차 예송, 2차 예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예송 논쟁은 붕당 원리가 유지되는 기간 중 두 차례 나타났다는 거죠. 보니까 이제 1차 예송의 결과에서는 서인이 승리를 했고 2차 예송에서는 남인이 승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경신왕국 이후는 이제 서인들이 주도를 하면서 서인들이 노론, 소론으로 나눠지고 조선시대 이제 붕당 정치는 거의 다 이제 노론 일당이라고 했을 때 거의 이제 노론 중심의 일당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붕당 정치는 1호, 7호에 발단이 되어서 세도 정치기까지 이제 조선의 붕당 정치는 계속 이제 전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일제시대 식민사관에서는 다소 이제 부정적 용어죠. 이 당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식민사관의 극복이라는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와서는 당쟁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붕당 정치 이렇게 해서 이제 친구들이 당을 만들어서 친구 붕자 친구들이 당을 만들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당쟁이란 식민사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붕당 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붕당 정치 기간 중 일어난 예송 논쟁을 조금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의 붕당 정치는 어떻게 보면 좀 부질없는 것 같지만 그 당시로서는 상복 입농 기간을 어느 정도 기관으로 잡느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그 헌법에 해당하는 아주 그 중요한 논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권이 박근혜 했죠. 그러니까 유지라는 표현을 썼죠. 만약 여기에서 서인들이 계속 승리를 했다면 이것은 붕당 원리가 원사이드하게 일당으로 간 거죠. 한 번은 서인이 이겼고 또 한 번은 남인이 이겼기 때문에 붕당 원리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1차 예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지가 이제 기해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기해 예송이라고 부르죠. 기해 예송. 자, 현종 원년에 일어난 기해 예송은 효종 상에 따른 조대비 복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복 입는 기간 문제가 바로 예송 논쟁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종이 장남이 아닌 차남이죠. 차남으로서 국왕이 되었기 때문에 정통성 문제에서 이제 당시 서인과 남인이 주거니 받거니 이제 논쟁을 벌린 거죠. 소연이 왕이 되지 못하고 복림대군이
왕이 된 거죠. 이 복림대군이 바로 효종입니다. 그러니까 차자가, 그러니까 장자가 아닌 차자가 왕이 됐기 때문에 정통성 문제가 일어났죠.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그 당시는 바로 이제 매우 중요한 일은 체제 문제죠. 그래서 당시 이제 서인과 남인이 예속 논쟁에서는 파워 게임을 하고 있는데, 당시 이제 서인들 입장에서는 효종이 장남이 아니기 때문에 체의부정이죠. 체의부정. 적장자가 아닌 서자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서인들은 일련설을 주장하고, 당시 이제 서인의 핵심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우암 송시열 선생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이 시기는 거의 이 우암이라는 어떤 거물급 정치인이 거의 이제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시열과 또 이제 같은 동지가 송중길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명의 송씨라고 해서 양송, 우리 한자에서 두 명은 양자를 쓰지 않습니까? 두 개는 그래서 양송이라고 부르죠. 이들이 이제 일련설을 주장하고, 남인들 입장은 그래도 왕 아니냐 말이에요. 차남이지만 왕이다 이거죠. 왕이니까 당연히 이제 3년 설을 주장하죠. 3년 상복을 입어야 된다. 조도비가. 그래서 이제 당시 남인 핵심 인물로서는 이제 윤휴, 윤선도.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어부사시사선 그 윤선도죠. 그리고 이제 흐목 이런 인물들이 남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1차 예송에서는 서인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효종이 장남이 아닌, 적장자가 아닌 이제 차남으로서 왕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통성 문제가 나타나서 서인들 입장에서는 체의부정으로서 일련설, 그래도 왕은 왕이다. 남인들 입장은 3년설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 이제 송시열이가 아주 파워풀할 때죠. 그래서 서인의 일련설이 당시 이제 기해예송에서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예송을 살펴보겠습니다. 2차 예송은 간지가 갑인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갑인예송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갑인예송에서는 좀 양상이 바뀌었어요. 서인과 역시 남인이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효종 와이프가 죽었다. 효종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효종비, 그러니까 이제 효종보다는 이제 부인이니까 조금 이제 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당시 조대비가 아직 살아있었는데, 조대비라는 여자는 이제 인조가 늙음하게서 장가를 새로 갔죠. 그래서 왕비가 된 여자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인조 계비 컨티뉴스 한다, 이었다는 거죠. 개성했다. 그래서 인조 계비인데 이 조대비 또 복상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인들은 앞에서 이제 3년설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효종 와이프니까 비니까 추려서 이제 1년설, 기년설이라고 그러죠. 1년설. 또 서인들은 앞에서 몇 년설 주장했죠? 1년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낮춰서 이제 9개월 대공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남인들이 승리를 했죠. 남인들이 승리를 해서 이제 1년설이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송 논쟁은 지금 입장에서는 뭐 조대비 상복 입는 기간 가지고 얼마를 할 것인가 이런 논쟁인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그 헌법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차 예송에서는 서인이 승리를 했고, 2차 예송에서는 남인이 승리하면서 이제 붕당의 원리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붕당의 원리는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하는 것이 이제 현종 15년에 발생했지만 이제 그 왕은 이제 곧 숙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숙종이 젊은 날에 왕이 되어서 무려 이제 1720년까지 숙종이 46년을 집권해서 조선 국왕으로서는 사실 영조 다음으로 장기 집권을 하는 그런 인물이 숙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예송은 서인이 이겼고, 2차 예송은 남인이 이기면서 이제 붕당의 원리는 유지가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 붕당 정치를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이 산림이라는 정치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권력의 노란자에 있는 집권 세력들은 우리가 조시라고 불러요. 조시. 그러니까 조정의 관료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야 지식인들, 제야 지식인 그룹을 산림이라고 부릅니다. 산림.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산림은 산중, 뭔가 이제 은둔한 느낌이 들죠. 산중에서 산. 그리고 이제 이마, 숲을 아래에 있다. 숲을 아래에 있다. 림. 이렇게 해서 이제 산림이라는 말이 이제 합성어가 된 거죠. 그래서 산림은 제야 지식인 그룹들인데 이들이 이제 그 당시 조정에 발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직은 당시 이제 권력에 노란자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학문적으로 출중해서 이들이 이제 조선 붕당 정치 기간 중에는 많이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만났던 사림이라는 세력과는 다소 이제 정치적으로 다른 세력이죠. 사림들은 이제 사대부 총체를 말할 때 사림이라는 표현을 쓰고 산림은 조선 중기 이후에 제야 지식인들, 이 제야 지식인들을 이제 우리가 산림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이제 과거보다는 거의 이제 천거예요. 이걸 이제 유일이라 그러죠. 유일. 숨어 있는 인재들을 이제 은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둔하고 있는 사람들, 숨어 있는 인재들을 이렇게 발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 은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학문적으로는 출중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기묘한 관직에 나갔다. 그래서 청료직에 발탁이 되는데 바로 송시열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당시 산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면모를 보니까 이제 우계성원 그리고 정인홍, 광해군 때 아주 대북파 영수죠. 이 정인홍이. 그리고 이제 김장생, 조선시대 예학의 거의 10대성 하는 인물이 바로 김장생입니다. 가래 집남을 남겼죠. 그리고 이제 송시열, 송중길, 그리고 이제 남인입니다. 흐목 성생, 미수 흐목이 있고, 그리고 윤정이 있고, 권상아. 바로 이제 송시열이 제자입니다. 이 권상아가 있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균관 죄주라고 해서, 특히 여기 이제 죄주가 여러분들이 이제 한자로 하나하나 읽어보면 제사할 때 죄 아닙니까? 죄.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만은 이것은 이제 당시 관직입니다. 관직이기 때문에 읽을 때 이렇게 좌에 일을 써서 죄주라고 이렇게 읽는 거죠. 죄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 자체는 이제 제사할 때 제자입니다. 그렇지만 관직이 되면 죄주라고 읽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들은 당시 이제 청료직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그런 지식인들로서 깨끗하고 기묘한 관직을 차지했습니다. 자, 조선시대 붕당 정치 기간 중 발생한 두 차례의 예속 논쟁은 조대비의 상복 기간을 갖고 당시 이제 서인과 남인이 논쟁을 벌인 것이죠. 근데 이 논쟁이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논쟁 같지만 그 당시로서는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기해예송에서는 서인들이 승리를 했고 모두 이제 1년설이다 이긴 거죠. 예송 논쟁은 모두 이제 이긴 것은 1년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기해예송에서는 서인들의 1년설이고 가빈예송 2차 예송에서는 남인들의 1년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붕당 원리가 유지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예송 논쟁을 통해서 조선시대 이제 붕당 정치 쪽에서 이제 거의 영웅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송시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송시열은 송자라는 극존칭으로 이렇게 당시 이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공자의 랩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 자자는 그야말로 이제 최고의 존칭인데 이 공자의 반열에 든 거죠. 그래서 송시열이가 이제 사후에
송자 대전이 간행된다. 이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위상이 높았다는 거죠. 사실 이게 자자 붙는 인물이 많지 않죠. 우리 역사에서는 이제 성호 이익성생이 태계를 극존칭을 해서 이자 태계 사후에 이제 이자수라고 해서 태계성생을 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송자와 이렇게 이자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누구를 높여가지고 또 자자를 붙여도 되지만 조선 시대로 봤을 때는 이렇게 송자와 이렇게 이자 이렇게 압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시열이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주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중국에서 공자반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주희도 우리가 이제 주자라고 해서 극존칭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래 이제 주자가 이름이 아니고 주희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송시열 자체가 주희와 동일선상까지 올라갔다. 이것은 뭐 그야말로 최고의 어떻게 보면 이제 아름다운 어떤 명칭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붕당 정치 기간 중 발생한 두 차례의 예속 논쟁은 지배청 입장에서는 필요한 그 성리학적 논쟁이었을지 모르지만은 백성들과는 무관한 논쟁이라는 점에서는 비판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예속 논쟁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